안녕하세요. 부자대입니다. 지난 4강에서는 아파트 분양, 그리고 거래 가격, 그리고 아파트 면적과 구조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봤는데요.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. 아파트를 거래하다 보면 관리비 말고 또 정산해야 될 게 또 있죠.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리고 이런 건 꼭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일부 용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정도 알고 가면은 아파트 거래 시에 충분한 또 우리 입문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아파트의 부족했었던 그 용어들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아마 이 내용들을 알게 되면 또 실거주 하시거나 임차로 하시면서 좀 더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. 자, 우선 저 관리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관리비는 이제 공용관리비하고 세대관리비 부분이 있는데요. 자, 요거는 저희 집 아파트 관리비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본 부분인데, 관리비에는 이런 어떤 공용으로 그리고 세대별로 들어가는 관리비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 보면 일반 관리비, 경비비, 청소비 여러 가지 있죠. 승강기, 유지비, 엘리베이터,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. 세대별로 이렇게 전기 사용량 그 부분에 대한 금액들, 그리고 세대 난방비,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관리비가 부과가 됩니다.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이제 고지서가 나오죠. 이 부분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아이라고 하는 그 어플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. 하여튼 아파트 사시면서 이런 관리비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자, 다음은 난방 부분인데요. 이 난방에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난방 방식에 따라서 이 비용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. 난방 방식에는 이렇게 지역 난방이 있고, 그 다음에 개별 난방이 있고, 중앙 난방이 있습니다.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지역 난방에는 지역 열 병합 발전소 열 공급 방식이죠.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단지나 신도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. 열병합 방식이라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공급을 해줍니다. 전체. 그래서 이제 난방 효율이 좋은 편이고요. 그리고 개별 난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성비가 좀 높습니다. 그리고 보일러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없는 부분이 장점이죠. 그리고 세대별로 실내 온도를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, 각 세대별로 온도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으로 이제 난방비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지역 난방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지역 난방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. 이런 부분으로 지역 난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개별 난방이죠. 개별 난방 부분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.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따로 쓰는 방식입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요즘 가스 보일러 쓰죠.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쓰는 만큼 난방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. 조절을 잘 하면 지역 난방보다도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, 어떻게 됐든 이제 조금 적게 쓰게 되면 겨울 같은 데는 좀 추울 수도 있겠죠. 개별적으로 그 난방을 자유롭게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,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쉽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,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일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있습니다.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죠. 개별 난방. 이제 대도시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가 지어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. 또 실거주 입장에서는 또 많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. 잠시 후에 드릴 중앙 난방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개별 난방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부분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도시가스 요금인데요. 보통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난방비도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중앙 난방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구축 아파트 쪽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었었어요. 아파트 전체를 한 번에 다 공급을 하는 부분이죠.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안 써도 이 난방비가 일정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. 그래서 이제 난방 조절이 조금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있습니다.
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집이 뭐 이제 겨울 같은 때 내가 비워놓더라도 뭐 이렇게 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다. 이제 중앙에서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장점으로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 중앙난방 부분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거의 대부분 이제 신도시 들어오면은 지역난방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선호도를 보게 되면 이제 지역난방 부분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개별 난방, 그 다음에 중앙난방 이런 부분입니다. 개인적인 어떤 이 생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난방 방식에 따라서 관리비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거주 만족도에서 어떤 부분이 더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. 특히 이제 구축 아파트를 매매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난방 방식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. 또 아파트를 볼 때 평형도 중요하고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 난방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,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. 자, 다음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거든요. 이건 이제 나중에 이 아파트를 수리를 할 때 돈을 미리 적립해두는 그런 어떤 개념의 비용인데요. 이제 외벽 도색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교체한다든가 뭐 배관 방수공사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용시설 그런 어떤 부분들의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적립해두는 비용이에요.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. 이것처럼 지금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이 이렇게 18,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 부분을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해서 내 집에 내가 소유를 할 경우에는 내가 내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전세를 주든가 월세를 주든가 이렇게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임대인 쪽,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야 될 그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나중에 퇴거 시에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. 보통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정산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.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사하시면서 못 챙겨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하실 때 꼭 이제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다음은 선수관리비인데요. 선수관리비는 말 그대로 이제 미리 이제 내는 관리비입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아파트 관리 운영 등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이제 선납하는 그런 개념인데요. 나중에 매매하거나 이제 퇴거할 때 정산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수인 쪽에서 돌려받는 거죠. 이제 매수인한테 계속 이전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보증금 개념으로 이렇게 선수관리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매매 시에는 이 매수인하고 정산을 하는 금액 중에 하나다.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선수관리비는 꼭 정산을 받으시길,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를 하셨을 때 꼭 정산을 하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.